정말 속 시원한 일이 저에게 생겨서 한 다음에 구독자님들께 사연을 소개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복수를 하게 되었어요. 정말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서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께 소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사연을 자세히 설명해 보려 합니다. 그간 바보같이 당한 시간들을 정말 한 방에 보상을 받아버렸으니 어찌 통쾌하지 않을 수가 있나 싶습니다. 각색은 다음에 하고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사건의 발달은 어버이날에 일어났어요. 저와 남편은 같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사내 연애를 하게 되었고 마음이 잘 맞아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모습이었기에 결혼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행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건실한 기업인 줄 알았던 우리 회사가 한순간에 다른 회사와 합병되면서 희망 퇴직자를 선정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말이 좋아서 희망 틀치기는 이제 거의 그저 농담 수준이었고 모두 팀장님과의 면담에 불러가고 싶지 않아서 눈치만 보다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구조조정이 발생하자마자 일단 가장 먼저 권고 사직을 받게 되는 건 이 있는 오녀성이었지만 말이 좋아 가정에 충실하라는 것은 사실상 자녀를 키우는 여성들에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회사 측에서는 신속히 해결하고 싶었나 봅니다. 저는 제 뜻과는 아무 관련이 없이 일자리에서 해고당하게 되었지만 한 가지 다행은 우리가 사내 부부였기 때문에 남편이 회사에 남아 계실 수 있게 되었답니다. 사측에서 배려를 해주셨다고는 하지만 둘 다 퇴출당했다면 정말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했어요. 저희 부부는 아이를 둘이나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혼자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제가 받은 퇴직금이 있긴 했지만 한 번, 두 번쯤 배워도 금방 까먹기 시작해서 돈이 부족해지곤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용돈이라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그곳은 우리 아들들의 초등학교 앞에 있는 분식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우리 아들들에게 참으로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아들들에게 저기 너희 엄마 아니야? 하고 물어보곤 했거든요. 저와 눈이 마주친 채로도 모른 척 지나가는 것이 참 마음에 상했습니다. 제가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다면 아들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러나 어떻게 자식들을 학원에 보내고 간식값이라도 주머니에 넣어주려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힘들게 노력하고 있을 때 남편은 몇 년이 지나도 승진을 받지 못하고 월급이 올라가지 않으면서 회사에서 가늘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빠듯한 살림만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부부는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갚아야 할 금액이 늘어나기만 했기 때문에 숨틀 틈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도 있지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은 정말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철이 없는 남편은 이런 제 고민을 들을 생각도 없는 사람인 것 마냥 인생은 크게 한 방을 노리는 것이라고 주식까지 시작했어요. 아, 여보, 도대체 주식할 돈이 어디서 나서 주식을 하겠다는 거야? 주식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아, 그런 소리 못 들었냐고. 주식 1억을 벌기 위해서는 3억이 있어야 하는 거라고. 그만큼 다들 일이 바쁜데 우리 형편에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내가 좋은 정보를 얼마나 많이 얻었는지 알아? 우리 회사에 기획부 정팀장 있지? 아, 이번에 주식 투자로 3천만 원 벌었다더라. 우리라고 왜 못해? 여보, 그 사람이 얼마나 들고 3천을 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돈이 있다면 차라리 우리 아이들의 학원비로 사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남편은 제 말을 무시하고 주식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소액으로 투자하면서 간식값으로 쓰라며 가끔씩 돈을 주곤 했어요. 저도 남편이 꾸준히 10만 원, 20만 원 용돈을 주는 것을 보고 남편이 투자에 소질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자신감이 생겨서 자기가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받아서 큰 돈을 벌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남편을 꾸짖었죠. 제가 혼자 벌어오는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아이들을 먹이고 옷을 사고 학원 보내는데 남편이 퇴직한다면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현재 갚아야 할 돈이 꽤 많은데 이게 어렵다면 이제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요? 그러한 경솔한 생각을 할 수 있어? 퇴직금을 받아 투자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 몇 억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빚도 한 번에 갚을 수 있고 그 돈으로 또 투자해서 생활비로 사용하면 돼. 주식 전문가들은 집에서 하루 종일 주식 차트만 보면서 돈을 번다고 해봐. 그래서 나는 한번 믿어봐. 믿고 말고를 떠나서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안심할 수 있어. 내가 분식집에서 벌어오는 돈이 얼마나 되냐면 우리 대출꾼도 못 갚을 걸 알잖아. 그런데도 너무 생각만 하는 건 아니야. 옆집에서 내가 진짜로 초를 치고 있는 걸 알겠어.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걱정 마. 인생은 한 방이라고 하더라. 너도 퇴직했으면 잘했다고 할 걸. 현재 주식시장이 얼마나 좋은지 생각해봐. 아니라 만약 큰 돈을 투자했다면 벌써 우리 집 빚은 다 갚았을 텐데요. 그건 당신이 소액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도 잃어도 잃은 게 같지 않아서 이익만 보이는 거겠지요. 아, 제발 정신 차려주세요. 당신 손에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목숨도 달려있는 거라니까요. 제발 퇴직만큼은 안 돼요. 아니면 내가 취직하면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당신 지금 경력 단절 몇 년 차인데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주제에서 어디서 취직을 할 거예요? 그랬다가는 시기를 놓치면 이도저도 아니게 될 거라고요. 지금 내 퇴직금을 들고 딱 주식하면 최적의 시기라고 알고 있는 우량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니까. 그게 정확한 정보인지 보장도 없는데 왜 자꾸 지금 뽕에 취해서 그러시는 거죠? 당신이 가장이신데 가족들 생각은 안 하시나요? 내가 한 방 크게 때리고 싶네요. 벌금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도대체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거라는데 왜 말리는지. 이렇게 하다간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아주 유혹에 빠져 다녔네. 그동안 남편의 자존심도 상했고 애도 쓰며 몇 번이나 말렸지만 결국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정말 마음이 충만해져서 속이 쿵쾅거리며 미쳤다고 욕도 해봤지만 남편은 이미 투자를 결정했기에 제 말은 들어주지도 않았어요. 그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했던 만큼 퇴직금도 생각보다 상당한 금액을 받았어요. 남편은 제게 약속한 대로 그 돈을 한 번에 주식에 투자했는데 저는 사실 주식에 대해 잘 몰랐어요. 대부분은 이렇지 않나요? 그냥 원금에서 몇 퍼센트 정도 잃어볼 것 같으니 그대로 두면 언젠가는 오를 테니까. 주식을 통해 남편이 실패를 경험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고 장기적으로 적금에 투자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싶었어요. 일반적으로는 큰 금액을 투자한다면 안전한 대기업 주식을 선택하지 않겠지만 남편이 돈을 벌겠다는 신념으로 해외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해서 그 원금을 영원히 만들거나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가게 만들었다고 해요. 남편은 주변에서 좋다는 소문을 따라 믿고 모든 것을 잃고 막대기까지 받았어요. 안정을 잃은 상태에서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되겠죠. 저는 분식집에서 번 돈으로 생활하며 대출금에 들어가 있어요. 남편이 진 빚까지 갚아야 하는 신체가 되었어요. 그때는 정말 애고 남편이고 뭐고 다 던지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애들을 데리고 아무도 모르게 산속절에 숨어버릴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악화 같이 힘내서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저를 집어삼키기도 했죠. 그런 와중에 어버이날이 되었고 저는 정말로 친정 부모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 죄송스러운 마음에 친정집에는 뭐 찾아가지도 못했어요. 사실 시댁에도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하도 오라고 난리를 피워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죠. 우리 친정에서는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알고 계셔서 무척이나 도와주고 싶어 하셨지만 저는 남편이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렸다면 좋겠지만 매번 친정의 도움을 거절했어요. 우리 친정이 부자집은 아니며 오로지 노후에 사용할 자금으로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돈을 거절한 것도 있죠. 하지만 친정에서는 손을 내밀어 주시지만 시댁에서는 항상 저를 무시하고 남편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가기 싫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미 가기로 했으니 분식집에서 받은 월급 중 10만 원을 뚝 떼어 봉투에 넣어 시댁에 갔습니다.
시댁은 제가 실직하고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 10만 원을 드려도 받아주실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애 낳은 두 아이까지 데리고 어버이날을 맞이하고 시댁에 간 것인데 거기서는 잔소리만 듣게 될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는 동서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동서의 집은 상당히 부유한 집이었어요. 화장품 매장을 크게 운영하고 계셨죠. 시어머니께서도 동서 한방 하시니 우리는 가지 않는다고 하셔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가족들이 다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 집을 찾아갔죠. 용돈도 준비해뒀기에 일단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시댁에 들어가 즉시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10만 원짜리 봉투를 건네며 용돈으로 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시어머니께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봉투를 열어보시겠죠. 10만 원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신 후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아주 차가운 눈빛을 보내셨어요. 그 순간 제 숨이 멎었죠. 시어머니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나를 훑어본 뒤에 동서가지가 키우는 개까지 데리고 온 것인지 뭔지 개를 안고 나에게 다가왔어요. 나한테 인사도 없이 시어머니 옆에 붙어서는 말을 거들었더라고요. 어머님 형님이 이번에는 얼마나 넣어서 가져왔어요. 얼마 안 들었을 거란 예상은 했지만 아우 우리 어머님 표정 보니까 살벌하네. 30만 원 그 정도 들었나. 우리 동서가 엄청난 애견인인데 키우는 개는 무슨 지화와 한 걸까? 아무튼 엄청난 지랄견이에요. 어디서든 똥을 싸고 오줌을 싸는 지랄견이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건 아는 사람인건 냅다 입질하고 보는 미친 개입니다. 우리 동서도 애견인인 것 치고는 매우 개념 없는 행동을 많이 하는군요. 요즘은 그들한테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고 다녀야 한다는 것이죠. 동네 산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서 개가 사람을 물어서 치료비를 청구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 둘째 아들도 개에게 물린 상처가 흉터처럼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동서가 한 말이 여전히 기억에 남네요. 요즘 어린이들은 너무 곱게 자라서 다리 상처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남자라면 대장만큼 어쩌면 이런 상처 하나쯤은 갖고 다녀야 할까요? 당신 때문에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여 치료비는 지불할 테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흉터를 제거하는 비용은 비싸니까 그냥 더 둬요. 여자아이라면 모르지만 남자아이에게는 분명하게 수락이 없는 상태죠. 그렇게 행세하면서도 개에 대한 사랑하는 애견 주인으로서 당신의 자부심은 다른 사람들보다 강했던 것 같아요. 이와 관계없이 개를 무시하고 끝내지 않으면? 시댁을 방문했을 때 시어머니 옆에서 앉아 있으니 갑자기 방귀를 뀌니 정말 괴로울 것 같아요. 돈 봉투에는 얼마나 들었냐고 물어봤더니 3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럴 때 난 이렇게 표정이 일그러질 텐데 실제로는 10만 원만 들어있다고 했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니 아이들 용돈도 요즘 1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정말 과했어요. 어떻게 어머님께 10만 원만 드릴 수 있겠어요? 이랬어요. 자태팔이네. 둘째는 100만 원을 받아도 고맙겠지만 첫째인 나에게 고작 10만 원이라니. 그러니까 장남이야. 실속이 없지? 잘 사던가? 첫째의 며느리야. 넌 실직자이거든. 분식집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분식집에서 일을 하면 떡볶이를 자주 먹겠네요. 난 떡볶이를 좋아하거든. 형님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조금 싸우지 않았어요. 정말 달고 매운 게 몸에 좋다지 않나요? 함부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야, 내가 시킨 건강한 음식만 먹으면서 건강하게 아이 낳을 생각해. 우리 둘째 며느리가 너무 자부심 넘치게 애를 낳으면 내 첫째보다 훨씬 똑똑하고 그렇다니까. 그리고 제가 또 남긴 게 돈이거든. 아이들 교육에는 정말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 손주를 빨리 안아드려야 해. 그러나 너무 임신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너 얘기할 때 아직 어려서 충분히 임신할 수 있는 나이니까. 요즘은 나이가 좀 있어도 아이를 잘 낳는다더라고. 하지만 너희처럼 셋째 말하진 않지만 둘이 서로 신이 나게 대화를 하는 것 같더라.
제가 당신 앞에 있는 걸 잊을 정도로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 놓고 단지 10만 원짜리 용돈을 가져온다는데도 불만을 터뜨렸던 나의 이상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어. 저라고 100만 원을 안 드리고 싶겠어요. 이렇게 더럽고 치사한 꼴을 보고 있자니 100만 원을 즉시 송금해 드리고 싶었지만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은 본인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난청을 뿌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힘든지 궁상맞게 살아가는지. 옷은 무릎이 다 튀어나와서 아버지가 날 찾아오면 옷 한 벌 차지 못하고 입고 온다. 내가 둘째 며느리처럼 예쁜 옷을 입고 오라는 말도 안 한다. 당신이 왜 그런 옷이 어울리는 몸매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느냐. 적어도 요요한 무릎으로 튀어나온 옷은 입지 말아야지. 이건 나한테 돈 없다고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희 집에 돈이 없는 게 내 탓이냐? 너가 실직해서 돈이 없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너네는 제 생각 없잖아. 애들도 이제 혼자 학교 왔다 갔다 다 하고 학원도 다니지 않아요. 저라면 분식집 말고 어디 단기 알바라도 좋으니까 사무실 취직하겠다. 아, 형님 자격증도 없어요. 아, 설아, 무슨 재주가 있어서 취직을 할 거니? 곰뱅이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데 쟤는 곰뱅이라도 못하는 인간인가 봐. 답답해 죽겠어. 아이고, 어디서 망부석 같은 애가 들어와서는. 아이, 너는 둘째 며느리 보고 먹이 없지? 얘처럼 동대문에서 파는 옷을 입어도 명품처럼 보이게 하고 다니라는 말이야. 좀, 아무래도 여자는 꾸미는 게 제 맛이죠. 아, 나왔다고 포포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출산하고 나면 몸매 관리 열심히 하려고 해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절 친정에서 조리하는 거 다 도와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 내가 이 걔한테 빠져서 애를 안 낳을까 걱정했는데 지금은 임신 계획이 있다고 하니 기분이 너무 좋구나. 오늘 뭐 먹고 싶은 게 없니? 내가 너를 위해 솜씨를 최대로 발휘해봐. 어머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10만 원도 우리 형편에서는 정말 힘들게 마련한 돈이라고. 시댁 식구들은 전부 남편이 퇴직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고 퇴직금을 주식 투자하다가 전부 날려먹은 일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제대로 돈을 벌어오는 줄 알았고 나는 분식집에서 일하는 걸 아주 고귀한 일로 생각했죠. 본인 아들은 그렇게 가정을 위해 매우 힘들게 일을 하는데 나는 그저 아르바이트나 자비를 하면서 시간을 때우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남편이야말로 퇴직한 이후에 집에서 하루 종일 자빠져 잠이 들려는데 말이죠. 네, 한 번 잘했다고 10만 원 어려운 형편이라면 너도 제대로 된 직장에서 일할 생각을 해야겠죠? 언제까지 분식집에서 돈을 벌어와서 쓸 거야? 돈이라도 있어야지. 나중에는 어떻게 먹고 살 거야? 식이 나왔어. 그래, 설마 너희가 짐승처럼 애 하나 더 낳겠다고 말하겠어? 아니야,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제가 어머님께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제게 고작 10만 원뿐이라며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말 심사가 너무하시네요. 얼마나 힘들게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일하고 있는지 모르는 건가요? 분식집에서 일하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거야말로 코미디다. 그러면 아씨는 직장 다니는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일까요? 형님은 제대로 평소처럼 돌봐주는 게 맞겠지만 두 번째 말이 맞아요. 너는 어떻게 한다고 발전을 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매번 이렇게 늘 언짢은 모습만 보이니까 다른 집들은 친절하게 당겨주는 것 같다고 하는데 비밀이라도 하나 가진 게 없이 입만 살아서 10만 원이란 용돈을 넣었을 뿐인데 이런 대접을 받는 건 정말 짜증나고 속이 찢겨 나가려는 것 같았어요. 아, 남편은 퇴직하고 주식으로 다 날려먹어서 그런가인데 시원찮은 말을 들었지만 우리 남편이 저에게 사정을 다 털어놓았거든요. 어찌되든 복구할 테니까 집 앞에서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눈 감아주기로 했던 게돼 그런 다음에도 이럴 때면 어떻게든 제 편이라도 들어야 하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글쎄. 입싹 씻고 할 말만 하는데 이런 나쁜 놈을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다는 게 너무나도 개탄스러웠다.
고기가 싶은데 요즘 통고기를 먹을 일이 없어서 몸이 허전한 것 같고 말이야. 아, 나 고기 좀 해줘. 너는 우리 아들이며 손주들이며 고기 반찬 하나를 안 해주니 도대체 얼마나 아껴 살아서 부자가 되려고 그런 거 하나 신경을 안 쓰냐 말이야. 아휴, 어쩐지 애들이 지난번 봤을 때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하나도 없다 싶었더니 고기를 안 먹어서 그런 거네. 얘들아, 너희 밥은 잘 먹니? 응, 내 엄마가 맨날 풀기만 해주는 건 아니지. 시어머니가 극성스럽게 애들을 붙잡고 이야기하는데 입만 열었다 하면 잔소리를 해대는 시어머니에게 애들이 살갑게 하겠나. 그냥 시큰둥하게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핸드폰만 붙잡고. 시어머니가 나에게 또 잔소리를 퍼붓이셨어요. 이걸 봐, 저걸 봐, 도대체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잘못 시켰길래 대답이 없네. 가정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탓하는 거야? 분식집에서 일하면 얼마나 벌어들이는데 아이들까지 모르고 키우면 얼마나 못 먹었길래 키가 작아지냐. 우리 아빠도 키가 겨우겨우 170이 됐다니까?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상하게 크지 않을까? 어머니, 어릴 때 못 먹어서 우리 아빠처럼 작지 않았다고 해도 어쩌면 아들은 어릴 때 무릎을 다치고 키가 그 정도까지만 된 거 아닐까? 몇 번을 말해도 그게 아니었으면 아들도 180을 넘었을지도 몰라. 서방님도 키가 조금 많이 작아서 시댁 사람들 모두 난쟁이처럼 보이지만 이런 말을 하니까 나도 헷갈려서 입이 다물게 되네. 그냥요. 무시하려 떠난 입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한풀 꺾인 것으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것이 정말 불리하다면 입을 꾹 다물고 말해야죠. 제게는 마음에 드는 것이 전혀 없지만 든든한 친정이 있는데 어머님은 그럼에도 제가 시집와서 든든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날이 밝게 맑은 날이라고 용돈도 100만 원 주시면서 시어머니가 저를 흘겨보며 집안일이라도 좀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군소리 없이 그냥 앞치마를 메었죠. 이럴 때는 더 말을 거는 것보다는 그냥 집안일을 하면서 몸으로 보답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형님이 좀 도와드릴까요? 저도 앞치마를 주시면서 일을 도울 수 있어요. 우리 형님께서만 맨날 힘들게 계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기집애가 왜 그러한지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하냐? 내가 그런 소리를 하고 싶니? 어떻게 장례식에도 안 온다고? 그럴 수가 있어? 면접 교섭 한 번 안 하고 양육비 아까워서 매번 잔소리하면서 애들한테 돈 쓰지 말라고 난리치던 인간. 뭐가 아빠 없겠냐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우리 애들이 이혼하고 친정 와서 사는 동안 지혜비 얘기 단 한 번을 안 했어요. 그런데 무슨 미련이 있겠어. 애들도 없이 살아서 행복할 거려. 그러니까 이전 시모도 이전 동서도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2번 다시는 나 찾아올 생각하지 말고 어찌 사는지 보고도 하나도 안 궁금하니까. 아, 애들한테 빚 넘어가면 안 돼서 상속 포기는 할 거니까 가면 말은 해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변호사 섭림할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임혜정 언년, 독한 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는 이전에 시모를 앞두고 재수 업담을 하면서 칵퇴하며 침을 모아 뱉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그 2사람에게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집 밖으로 내쫓았고 다음 날에는 변호사를 만나서 상속 포기 절차부터 알아봤어요. 그 인간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 감각 소식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변호사가 처리를 해줄 거라고 믿고 있어 마음을 놓고 있습니다. 현재도 여전히 마스크 공장 사업은 잘 되고 있고요. 조금 더 확실한 것을 알아서 마스크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 필터 사업도 하고 있는데 아직 매출은 저조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집안에서 역겨운 환경에서 굳이 물든 제 인생이 지금은 180도 바뀌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즐거운 일 가득하길 바라며 저희 아이 둘을 잘 키우며 부모님을 잘 모시며 살아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